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좋은 말인 줄 알고 상대방에게 했는데 또 듣는 상대방은 웬걸 그걸 아주 불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좀 말할 때 실수하기 딱 좋은 그런 몇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작년에 어떤 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의 그 공식 페이스북에 포스터를 기재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캠페인을 했는데요. 그것이 그 시민들에게 큰 불쾌감을 준 적이 있습니다. 급기야 그 사과문까지 급히 올리고 또 그 포스터를 삭제했는데요. 의도야 물론 그 공익을 위한 그런 선의로 출발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시 예산을 사용해서 시민들 속을 부글부글하게 만든 그런 셈이 돼버렸는데요. 삭제된 포스터의 내용은 2020년 마지막은 쥐죽은 듯 집에 머물러 주세요 라는 표현이었죠. 저도 기분이 아주 나빴을 것 같은데요. 상대방에게 나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말들 어떤 게 있을까요?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 쓰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겨도 또 이런 말보다는 좀 다른 표현을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이런 말 같은 경우인데요. 첫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? 100살까지 사세요 라는 이런 표현, 이 말이 그 듣는 사람에게는 은근히 그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니까요. 우리도 사용할 때 좀 몇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. 이 말이 왜 그 불쾌감을 준다는 거지? 장수하라는 아주 좋은 소리 아닌가? 또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. 조사에 의하면 또 듣는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의 그런 의도와는 아주 다른 감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절대로 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로 알고 기억을 하게 되었는데요. 조선시대 때는 40살이 넘으면 노인 대접을 받았던 그런 시대죠. 또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그 사회 구성원의 그런 의식과 또 인식이 과거와는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. 또 이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꼭 덕담이 아닌 또 불쾌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본다면 88세 그 어르신에게 예를 들어 12년 후에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.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안 상태에선 이런 말의 그 표현이 우리가 좀 무심코 하지만은 좀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말이란 걸 우리가 함께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. 그 다음 또 어떤 표현이 우리가 그 딱 실수하기 좋은 그런 말인지 한번 살펴볼까요? 바로 이 표현인데요.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라는 이 표현. 아주 그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은근히 그 정서적인 그런 데미지를 주는 표현이라고 하니까요. 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허물 없는 부부 사이나 또 가족 사이에서야 별 문제가 아니겠죠.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집 밖에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부딪히는 모든 그런 사회관계 속에서 혹은 지인도 마찬가지고요. 정말 또 살섞고 지내는 그런 가족이 아닌 경우엔 이 표현이 충분히 그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니까요. 저도 또 이런 표현 또 살면서 못해도 아마 몇 번은 하고 살아왔을 텐데요. 또 듣는 사람에게는 이게 또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.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. 또 무슨 일 있어요?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안부를 물을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인데요. 우리 정서에서 봐도 크게 그 예의를 벗어난 그런 표현은 당연히 아니죠. 그러나 이 감정은 상대적인 거죠. 아무리 그 말하는 사람이 진정성을 잘 담아서 전달하더라도 정말 걱정돼서 안부를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. 그러나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오랫동안 남는 어떤 찝찝함을 또 듣는 상대방에게 주게 된다면 적어도 그것은 그 잘못된 표현은 아닐지라도 또 올바른 어떤 최적의 언어 선택은 또 아닌 거죠. 또 보기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 말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은데요. 어느 날 좀 늘 화장한 얼굴만 보던 누군가가 내 민 얼굴을 보고 또 이런 표현을 나에게 했다면 또 여러분들 혹은 우리들은 속으로 뭐지 메이크업 안 한 내 얼굴은 그럼 평소에는 늘 안색이 안 좋단 그런 뜻인가? 라고 그 순간부터 별별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. 제가 메이크업에 비유를 했지만은 꼭 이런 사례가 아니어도 상대가 날 걱정해줘서 또 내 안색을 이야기해 준 거지만은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듣는 시점에 좀 과민하게 좀 깊게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니까요. 또 우리가 좀 언어 표현에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또 우리가 실수하기 좋은 표현 한번 알아볼까요? 세 번째 표현은 바로 날씬해 보여요 라는 이런 표현인데요.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민감하고 또 예민한 부분이 또 이 신체와 관련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
상대는 다 듣기 좋으라고 또 한마디 해준 거지만은 또 듣는 사람이 듣는 시점에 만약에 체중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체중이 조금 늘었는데 상대가 쑥 이렇게 소리를 해대면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? 속으로 뭐지? 놀리는 건가? 또 자신은 나보다 날씬하니까 또 저런 소리를 하는 건가? 또 나보고 뭐 더 빼라는 소리인가?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겠죠. 러시아 표현에서는 그 사람의 그 신체 특징과 또 성격 같은 것을 말할 때 소유 동사를 좀 붙이면 안 되던데요. 아마도 그 상대방의 좀 프라이버시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. 우리의 언어 표현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어떤 표현을 할 때 신체적인 그런 특징이나 외모 그리고 성격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혹은 빗대서 언급하는 것은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일 조건들이라는 거죠. 그 다음 또 조심해야 될 표현 알아볼까요? 바로 이 성격은 참 좋으세요 라는 이런 표현인데요.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들 기분은 어떨까요? 분명히 그 표현은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도 듣는 상대방은 그럼 외모는 혹은 다른 거는 좀 별로라는 소리구나 라고 바로 생각을 하겠죠.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감도 좀 많이 변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죠. 요즘 시대에는 좀 바보 같다는 소리로도 들릴 수도 있죠.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는 저도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자주 표현하던 그런 말들이 아주 많았는데요. 이런 영상을 또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언어 습관을 좀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. 그 다음 또 무심코 우리가 한 말인데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말 가운데 이 왜라는 표현인데요. 오늘 설명해드리고 있는 이런 사례들은 단지 그 단어의 사용 시 적합이나 또 부적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어떤 장소가 갖는 그런 말이나 또 대화를 하는 그런 환경적인 배경에서 더 두드러지게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. 오래간만에 학교 동창을 여러분이 만났다고 가정을 하고요.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동창인 경우에는 무지 반갑죠. 또 어려서 그 친구는 아무리 그 만나는 그 간격이 길어도 그냥 바로 말을 그냥 내리는 그런 처지라서 금세 또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이 아주 편안함을 주기도 하는데요. 무슨 그 대화 끝에 상대가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죠. 예를 들어 뭐 신랑은 뭐 아니면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야?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때 내가 싱글이어서 나 싱글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상대방이 주저없이 아주 당연한 듯이 왜? 라고 바로 그 순간에 묻게 된다면 이건 정말 듣는 사람이 아주 오히려 더 멋쩍게 되는데요. 이런 표현 정말 우리가 좀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그런 표현 가운데 거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언어는 역시 그 시대상과 맞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똑같은 표현도 70년대 또 80년대는 아주 좋은 그런 덕담 수준의 언어 표현도 2021년엔 얼마든지 또 상대방을 좀 무안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. 또 신세대들은 아마도 점점 더 이런 표현에 대한 그 거부감이 아주 심해질 것 같은데요. 사회가 그 싱글 가족이라는 그런 형태의 가족 형태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더 높아질 텐데요. 이런 표현 우리가 좀 꼭 알아두면 좋겠죠.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재치 있는 표현으로 또 오래간만에 만난 그 친구와의 대화가 어색하게 그 끊기지 않고 유지되게 또 언어 사용을 하시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. 평소에 시간 날 때 좀 상황에 맞게 우리가 좀 유머가 배인 그런 표현 하나 두 개쯤은 좀 익혀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말로 선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? 바로 이 상대방의 그 배우자의 불평불만에 맞장구 치는 그런 경우인데요. 지금 말씀드리는 이 6번째 이 부분은 언어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상황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해야 되겠죠.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남편의 흉이나 또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어설프게 끼어들면 이것도 그 같이 걱정해 주려고 했던 그런 선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은 또 불쾌감을 받는다는 거죠. 여자들의 아주 복잡하고 또 미묘한 그런 심리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남편의 외도 현장에서 그 자리를 목격한 아내를 2번 속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아니 어떤 대단한 여자랑 바람난 줄 알았더니 겨우 저런 여자란 말이야 라고 속상해한다고 하는데요. 아마도 이런 비슷한 정서가 아마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.
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면서 하기 쉬운 언어 표현에서 좀 주의해야 될 말들 한번 알아봤습니다.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죠.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요. 또 칭찬의 시작은 또 재치 있는 또 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. 괜히 내가 한 어떤 말로 인해서 누군가 나에게 직접 표현은 안 하지만은 불편함이나 언짢음을 느낀다면 그건 또 우리가 그 애초에 의도한 바는 아니니까요.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는 있겠죠. 저희 채널이 운세 정보를 또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채널이니까요. 운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또 이걸 간단히 살펴보면 말 속에 그 덕이 배어 있는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자녀라든지 또 자손들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현은 오행이 불이고요. 또 입은 오행이 토인데요. 불과 그 토는 서로 상생 관계가 되고 오행의 그런 상생이 그 덕이라고 하는 좀 한 차원 다른 경지의 그 기운을 만나면서 음기운의 작용을 아주 활발히 해주게 되고요. 또 듣는 상대에게 전한다는 것은 그 양기운과의 그 상호작용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죠. 결과적으로 그 오행이 주로 관장하는 이런 재물운수라고 하는 재성을 자손까지 아주 연속성을 갖고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내가 잘 되고 또 내 자녀까지 아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말을 할 때 그 속에 좀 덕스러운 그런 마음을 좀 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좀 한 단계 끌어올려 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 또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또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